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사연 내용이 2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20살 되던 해에 일본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 당시 여친도 생겨서 인생이 잘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연애가 되어서 힘들었고 혼자 타국에 있는 외로움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잘 때는 보이스톡, 일어나 있을 때나 공부할 때는 페이스톡 같은 것을 늘 24시간 켜놓고 살았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도 좋아했고 영상통화를 켜놓고 각자 할 공부나 여가 생활을 그런 식으로 1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가야 했고 지금껏 서로의 집착과 관심을 끊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때문에 결국 훈련소 일주일 만에 귀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울증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께 걱정이 될까봐 병원에 안 가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병원을 다니고 있고 여자친구랑 지금까지 사귀고는 있는데 여친은 이민을 원하면서 북미권으로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친 없으면 못 사는 저에게 선택권은 없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애정 결핍에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의존만 하는 제 자신을 바꾸고 싶지만 여친과의 이별이 너무 두렵고 지금의 익숙한 제 생활을 바꿀 의지도 없는 것을 잘 알기에 앞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이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상담을 여러분이 이제 어떤 종류의 상담을 하시든,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만 얘기해요. 자신의 관점만. 자, 글을 썼는데도 쭉 읽어보면 자신의 관점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몇 가지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일단 장거리 연애가 힘들어졌고, 그쵸? 장거리 연애가 문제였다. 지금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타국에 사는 외로움. 그쵸? 한국에 살았으면 괜찮은데 혼자 타국에 사는 외로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얘기할 때는 그 타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한국에서 계속 살았으면 이렇게 외로워하지 않았을 텐데 타국에서 혼자 살았기 때문에 외로웠다.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애도 내가 한국에서 계속 만났으면 괜찮지만 장거리 연애였기 때문에 힘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또 뭡니까? 이 페이스톡 같은 이런 보이스톡 24시간 켜놓고 살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장거리 연애가 힘들었고 내가 타국에서 혼자 사는 외로움 때문에 그렇게 페이스톡을 24시간 켜놓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문제화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계속 그렇게 공부하고 장거리 연애를 했을 텐데 군대를 가게 됐어요. 이게 다시 문제화 되는 거죠. 군대를 가는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군대를 가니까 여태까지 억눌러 있었던 우울증이 다시 표면에 올라왔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울증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병원을 다니고 있고 문제는 뭐예요? 여친이 이민을 원한다.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여친이 그냥 한국에서 나랑 살거나 아니면 일본에 와서 나랑 같이 유학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친은 북미 쪽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문제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어, 여친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한다. 굉장히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얘기하는 것에 애정 결핍이 문제다.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뭡니까? 의존적인 삶,
의존적인 어떤 그 성격, 그런 것이 문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꿀 의지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문제가 있지만 바꿀 의지도 없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무섭습니다. 여친과의 이별이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입니다. 10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이제 상담을 하실 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지금 내용을 계속 보시면 그 얘기예요, 지금. 장거리 연애가 되었고 타국에 혼자 사는 외로움이 이게 문제가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장거리 연애를 안 하고 한국에서 살면서 연애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연애 문제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연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연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이 상담을 하실 때 내담자의 얘기를 이렇게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면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누구나. 음. 처음에는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에서 시작했죠. 그렇죠? 일본 유학도 가게 됐고 여친도 생겨서 인생이 잘 풀린다. 인생이 잘 풀리는데 안 되는 게 뭡니까? 장거리 연애, 혼자 타국에 사는 외로움이 이게 문제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담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줄을 치시면서 아,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알아내셔야 됩니다. 이 사람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지금 10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셔야 되는데 본인이 인정한 데서 시작하는 게 좋죠. 어? 어, 아, 우울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하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인정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런 저런 문제가 다 있었지만 내가 최소한 알고 있는 문제. 맨 마지막에 얘기했죠. 애정결핍과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 이 사람이 들고 나온 이야기가 키워드가 애정결핍입니다. 그러면 왜 애정결핍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 아가씨가 첫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정 결핍을 키워드로 가지고 그 다음에 물어보셔야 되는 게 뭡니까? 뭘 물어봐야 될까요? 저는 이걸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첫사랑입니까? 그쵸? 사람들이 첫사랑에 굉장히 목매잖아요. 첫사랑일 수 있다. 첫사랑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연애 경험이 처음입니까? 그러면 결핍이라기보다 애정에 사랑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내담자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거죠. 아, 그 나이에 첫사랑해서 연애가 힘들어지면 고통받는 것은 누구나 그렇다. 그렇죠? 나도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공통 분모를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야지 내담자와 상담자의 소위 본딩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사랑에 매달린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죠. 그녀한테 계속해서 의존만 하고 있다. 그럼 왜 사랑에 매달릴까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사랑에 매달릴까요? 이 사람이 애정결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애정결핍은 아주 어렸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이 연애를 하게 되면 이 사랑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뭐 연애 문제가 다 그런 건데 사실은 자기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을 굉장히 놓칩니다. 그리고 어릴수록 심하죠. 자, 왜 사랑에 매달릴까? 이 사람 얘기를 잘 들어보면 사랑에 굉장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혼자 타국에 사는 외로움 때문에 사랑에 매달리는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애정이 결핍되어 있는가?
근데 애정이 결핍되는 것은 자기 사랑이 부족한 것이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애정 결핍을 알아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영유아기 부모와의 관계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영유아기가 뭐 유치원 나이까지 하면 뭐 5세까지 그 사이에 부모와의 관계를 물어봐야 됩니다.